고성이가 맨발로 문 밖에 떨어지자마자 박진석이 안에서 바로 잘랐습니다. 발 치워. 집 더럽히지 말고. 고성이가 숨 넘어가는 소리로 여보 나 잠깐만 하려는 순간 박진석은 더 차갑게 던졌습니다. 잠깐 없어. 네가 들어올 문은 없어. 고성이는 그 한마디에도 속으로는 웃으려 했습니다. 그래 화났네. 나를 너무 사랑해서 저러네. 내가 맞춰주면 풀린다. 그래서 고성이가 목소리를 더 낮췄는데요. 여보 나 진짜 다 할게요. 박진석이 대답합니다. 다 할 거면 밖에서 먼저 말해. 네가 숨긴 거. 고성이는 그 말이 자백하면 다시 품어주겠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박진석은 원래 계산적인 사람이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성이는 그 사람 마음을 자기 쪽으로만 해석하는데 익숙했습니다. 저 사람은 나 없이 못 산다. 저 사람은 나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 저러는 거다. 고성이는 그렇게 믿어야만 버텼고요. 박진석은 그런 고성희의 믿고 싶은 능력을 아주 정확히 이용할 사람이었습니다. 문 안쪽은 조용했습니다. 고성희가 문고리를 놓자마자 박진석이 딱 한 번 아주 평평한 목소리로 덧붙였거든요. 밖에서 생각 정리해. 네가 사람인지 쓰레기인지. 이게 싸움이 아니라 정리라는 걸 그 말이 더 잘 보여줬습니다. 박진석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는 흔들리는 사람이 내는 거니까요. 박진석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상대가 흔들리게 만드는 단어만 고르고 그 단어를 길게 씹어 상대 얼굴에 붙여버립니다. 고성이는 그 말에도 또 착각을 붙잡았습니다. 봐. 쓰레기라고까지 말하는 건 감정이 있어서야. 무관심이면 말도 안 해. 말이 나온다는 건 아직 내가 영향력이 있다는 거야. 고성이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맨발로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망신이어도 조금만 버티면 다시 주도권을 잡을 거라고요. 그런데 박진석은 조금만 버티면이라는 고성희의 시간을 아예 뺏어버릴 준비가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어젯밤 첫 칼을 꽂아놨거든요. 그 첫 단계는 고성희가 문 밖으로 튕겨나간 그 밤 박진석은 고성희가 숨겨둔 금고를 열어서 골드바랑 보육원 관련 서류 그리고 고성희가 보험처럼 끌어안고 있던 비밀 서류들을 전부 압류해버렸습니다. 그게 단순히 돈이 아니라 고성희가 평생 사람들을 묶을 때 쓰던 목줄이었는데요. 박진석은 목줄부터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줄이 뽑혔다는 사실을 고성희가 다음 단계에서 스스로 확인하게 만들었고요. 박진석의 복수 2단계는 고성희를 사모님에서 고성희로 떨어뜨리는 단계입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고성희는 집에 들어온 게 아니라 집 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 상태였는데요. 박진석이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면 고성희는 바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테고 쫓겨났다라는 프레임이 고성의 손에 잡힙니다. 박진석은 그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고성희를 애매하게 안에 두면서 안에서 숨통을 하나씩 조였습니다. 도망갈 길을 열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더 깊이 몰아넣는 방식이죠. 고성희가 눈 뜨자마자 찾은 건 휴대폰이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카드 지갑도 없었습니다. 가방도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바로 금고로 향했습니다. 고성희는 불안할 때 마지막에 확인하는 게 늘 그거였거든요. 내가 가진 진짜 것. 고성희가 진짜로 믿는 건 사람도 사랑도 가족도 아니고요. 결국 종이랑 금속이었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는데요. 텅 비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잠깐 굳었습니다. 딱 잠깐만요. 고성희는 그 다음에 바로 표정을 정리합니다. 고성희는 무너질 때 표정부터 정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정리의 이름이 착각입니다. 좋아. 박진석이 금고를 열었네. 겁주려고. 내가 무릎 꿇으면 다시 돌려주겠지. 그래, 너무 사랑해서 저런 거지. 고성희는 그렇게 또 사랑으로 번역하고 거실로 나옵니다. 박진석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신문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누굴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낸 사람이 남은 절차만 처리하는 표정이거든요. 고성희가 최대한 부드럽게 말합니다. 여보 금고가 비었어요. 박진석이 고개를 천천히 듭니다.
눈빛이 차갑다기보다 아예 관심이 없다에 가깝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건 상대가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는 뜻이죠. 비었지. 그게 네 현실이니까. 고성이가 숨을 삼킵니다. 현실이라는 단어는 박진석이 고성이를 찌를 때 자주 쓰는 칼입니다. 고성이는 현실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포장을 하고 체면을 만들고 남들을 눌러서 현실을 가립니다. 고성이가 웃는 척합니다. 여보, 내가 설명할게요. 내가 그거 숨긴 건. 박진석이 고성의 말을 끊지 않습니다. 끊는 대신 고성의 자존심을 찢는 문장을 던집니다. 설명 같은 소리 하지 마. 너는 설명할 때 제일 능숙해지잖아. 원래 쓰레기들은 자기가 쓰레기인 걸 설명으로 감추더라. 너도 딱 그 타입이야. 금고가 비었으면 그 비운 사람은 나고 비워진 사람은 너야. 그걸 받아들여. 고성의 얼굴이 굳는데요. 고성이는 여기서도 착각을 꺼냅니다. 말이 길어. 감정 있어. 나를 아직 신경 써. 고성이는 그 착각을 붙잡고 더 낮게 갑니다. 여보, 당신이 화난 거 알아요. 당신이 나를 너무 사랑했으니까 배신감이. 이때 박진석이 고성희의 사랑을 제일 먼저 부숩니다. 박진석은 상대가 기대는 단어부터 찢어버립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네 입에서 나오면 더러워. 너는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 너는 사랑을 도구로만 써먹었지. 사랑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약해질 거 아니까. 약해진 사람들 상대로 네가 원하는 거 가져가고. 딱 그게 너잖아. 고성이는 순간 숨이 턱 막힙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요. 정확한 말은 변명이 안 통합니다. 고성이가 다시 말을 꺼내려는 순간 박진석이 질문 하나로 고성이를 스스로 시험에 들게 합니다. 너 그 금고에 왜 넣어놨는지 지금 여기서 말해봐. 고성이는 잠깐 머뭇합니다. 이 머뭇이 고성이가 제일 약한 순간입니다. 머뭇하면 상대가 틈을 보거든요. 박진석은 그 틈을 찢습니다. 왜 말 못해? 또 네 입으로 나가면 네가 더러워질까봐? 그럼 더러워져. 너는 원래 더러운 애니까. 고성이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불안해서 그랬어요. 당신이 날 버릴까봐. 박진석이 비웃지 않습니다. 비웃으면 감정입니다. 박진석은 감정 없이 더 잔인한 문장을 던집니다. 불안. 너는 불안해서 숨긴 게 아니라 욕심나서 숨긴 거야. 너는 네가 가진 걸 늘 보험이라고 부르지. 보험은 사고 대비지 사람 협박하는 무기가 아니야. 근데 너는 보험으로 사람을 묶었잖아. 너는 보험이 아니라 올가미를 숨긴 거야. 고성이는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여기서도 내가 잘하면 돌아갈 수 있다를 믿습니다. 그래서 고성이는 다시 부드럽게 갑니다. 여보, 그럼 내가 다 돌려놓을게요. 내가 다시. 박진석이 고개를 젓습니다. 돌려? 너는 남한테서 뺏은 걸 돌려준 적이 없어. 내가 왜 너한테만 다르게 해줘야 돼? 너는 나한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치워야 할 오염이야. 고성이가 그 단어에 움찔합니다. 오염이라니요. 박진석이 더 모욕적으로 말합니다. 그래, 오염. 네가 지나간 자리마다 사람이 망가졌잖아. 집안도 망가지고 관계도 망가지고 애들도 망가지고. 너는 망가진 걸 내 탓 아니다라고 포장하고 넘어갔지. 근데 나는 포장 안 해. 나는 그냥 치워. 고성이는 그 말이 너무 차가워서 이제야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끝내려 한다. 그런데 고성이는 끝까지 끝내려 한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순간부터 자신이 무너질 걸 아니까요. 그래서 고성이는 끝까지 다른 해석을 붙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화가 난 거다. 내가 잘하면. 그때 박진석이 2단계의 핵심을 선언합니다. 고성이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요. 돈과 사람을 동시에 끊어버리는 통보입니다. 너 오늘부터 네 이름으로 된 건 없어. 카드도 계정도 연락처도. 네 손에 쥐면 또 더러운 짓 할 거니까. 고성이가 벌떡 일어서려 합니다. 여보, 그건 내가. 박진석이 차갑게 말합니다. 네가 뭐? 네가 돈 벌었어? 네가 회사 키웠어? 네가 내 집 지켰어?
너는 내 옆에서 사모님인 척하면서 남들 위에 올라탄 거야. 그 위에 앉는 의자, 내가 뺏는 거야. 고성이는 속으로 소리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려 합니다. 고성이는 이 집에서 무너지면 끝입니다. 고성이가 겨우 말을 이어갑니다. 여보, 그러면 나는 어떡해? 박진석이 대답을 한 박자 늦춥니다. 침묵. 고성이는 그 침묵을 못 견딥니다. 고성이는 상대가 침묵할 때 스스로 더 말을 합니다. 그게 박진석이 원하는 거였고요. 고성이가 스스로 더 말합니다. 나 정말 내가 잘못했으면 고치면 되잖아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박진석이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딱 잘라 말합니다. 원하는 대로. 너는 원하는 대로라는 말로 사람을 조종하던 애야. 지금도 그 버릇 나와. 근데 이제 그 버릇 통할 상대가 나야? 웃기지 마. 고성이는 그 말에 흔들리는데요. 박진석은 흔들리는 고성이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더 흔들어버립니다.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복수한다고 착각하지?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한 적이 없어. 나는 그냥 너를 써먹었고 너는 나를 써먹었지. 근데 이제 나는 너를 쓸 필요가 없어. 그러면 끝이야. 고성희의 착각이 금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이 금이 완전히 깨지기 전에 급하게 붙이려 합니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요. 당신이 나한테. 박진석이 2단계의 마지막 칼을 꽂습니다. 너는 내가 말을 곱게 해주길 바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나 아직 사람 대접 받는다고 착각하니까. 근데 나는 너한테 사람 대접 안 해. 너는 사람 대접받는 순간부터 다시 고개 들거든. 그래서 나는 너를 계속 바닥에 붙여놓을 거야. 네가 바닥이 어울리니까. 고성이는 그 말에 눈이 번쩍 뜨입니다. 분노가 올라옵니다. 분노는 실수를 부르고 박진석은 고성희의 실수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고성희를 밖으로 내쫓는 것처럼 보이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나 퇴근하기 전까지 이 집에서 나가. 고성희가 멈칫합니다. 여보, 내 말 좀. 박진석이 고개도 안 돌리고 덧붙입니다. 듣기 싫어. 네 말은 들을수록 냄새나. 그리고 내가 집에 왔을 때 네 얼굴 보이면 그 다음은 너도 감당 못해. 너는 겁먹어야 말을 하니까 겁부터 먹어. 고성이는 그 말이 무서운데요. 이상하게도 속으로는 또 희망을 봅니다. 퇴근하기 전까지 나가라는 건 퇴근하고 나면 고성이는 그 빈틈을 사랑으로 번역합니다. 그게 고성희의 무섭고도 집요한 생존 방식입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그 빈틈까지도 덫으로 만듭니다. 고성희가 나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을 박진석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고성희는 나가면 연락을 돌립니다. 사람들을 묵습니다. 나 도와줘가 아니라 너도 같이 무너지게 할 수 있어라는 방식으로요. 박진석은 그걸 유도하려고 고성희를 밖으로 밀어냈고 그 순간부터 3단계가 시작됩니다. 3단계 고성의 입을 목줄로 만드는 단계. 고성희는 밖으로 나가자마자 숨을 크게 들이킵니다. 살았다 싶죠. 고성희는 집 안에서 박진석 눈빛을 보는 것보다 밖에서 사람들 시선 사이를 뚫고 다니는 게 더 편한 사람입니다. 밖에서는 사모님 가면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고성희는 나가자마자 첫 번째 벽에 부딪힙니다. 결제부터 안 됩니다. 카드는 막혀 있고 계정은 잠겨 있고 본인 인증은 휴대폰이 없어서 못합니다. 고성희는 이때 처음으로 느낍니다. 박진석이 정말로 줄을 끊어버렸다는 걸요. 고성희는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좀 나중에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고성희는 그 말이 뭔 뜻인지 압니다. 누군가가 이미 고성희를 경계하라고 신호를 줬다는 뜻이죠. 고성희는 속으로 박진석 얼굴을 떠올립니다. 박진석이 벌써 움직였네. 고성희는 여기서도 또 착각을 꺼냅니다. 그래도 박진석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놓기 싫어서 고성희는 아직도 사랑을 붙잡습니다. 사랑을 놓으면 자신이 끝이니까요. 고성희는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박진석 앞에 서는데요. 고성희는 여기서 전략을 바꿉니다. 진짜로 자백하면 풀릴 거라는 착각을 붙잡고요. 여보, 나 말할게요.
당신이 원하는 거 다 말할게요. 박진석이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하지 않고 고성이를 찢는 방식으로 길게 말합니다. 좋아, 말해. 근데 이번엔 네 말투로 말하지 마. 너는 말투로 사람을 속이잖아. 불쌍한 척, 착한 척, 억울한 척. 그런 척들 다 빼고 네 본성으로 말해. 그래야 내가 무슨 인간인지 내 입으로 확인하니까. 고성이는 입술을 깨뭅니다. 본성. 박진석은 고성이를 본성이라는 단어로 계속 끌고 들어갑니다. 고성이는 본성을 들키면 끝이니까요. 고성이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금고는 내가 나를 지키려고. 박진석이 고성이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계속. 지금 멈추면 너는 또 포장하는 거야. 계속 말해. 어디까지 더러울 수 있는지. 고성이는 순간 소름이 돋는데요. 더러울 수 있는지라는 말이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사람으로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고성이를 더러움으로 정의하고 그 정의를 굳히려 합니다. 고성이는 억지로 말을 이어갑니다. 골드바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서류는. 박진석이 끊지 않고 대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대비? 너는 대비가 아니라 협박을 준비했지. 누가 너를 버리면 너는 그 사람 목줄 잡을 생각이었잖아. 너는 늘 그래.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버리면 다 같이 죽이려는 방식으로 붙잡아. 고성이는 표정이 굳습니다. 박진석이 너무 정확합니다. 정확한 말은 반박이 안 됩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더 몰아붙입니다. 종이와 펜을 내밉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적어. 네 손으로. 고성이가 당황합니다. 적으라고요? 박진석이 말합니다. 단답이 아니라 차갑고 길게. 그래. 너는 나중에 또 나는 그런 말 안 했다고 할 거잖아. 너는 말 바꾸는 게 숨 쉬는 거라서. 근데 손으로 적으면 다르지. 손은 너를 배신 안 하거든. 너는 손으로 적으면서도 네가 뭘 했는지 느끼게 될 거야. 고성이는 순간 무릎이 풀릴 뻔합니다. 이건 단순히 집안 싸움이 아닙니다. 박진석은 기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성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겁니다. 고성이는 말로 프레임을 만들지만 기록은 프레임을 찍거든요. 고성이는 그럼에도 펜을 잡습니다. 잡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도 내가 잘하면 돌아갈 수 있다를 믿어서요. 고성이가 적기 시작합니다. 골드바, 서류, 보육원, 숨긴 경위. 고성이는 중간에 강요받았다 같은 문장을 슬쩍 넣으려 합니다.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려고요. 박진석이 바로 찢습니다. 그런 단어 쓰지 마. 너는 피해자 흉내내는 순간부터 더 추해져. 네가 피해자인 척할수록 사람들은 너를 더 쉽게 버려. 넌 그걸 아직도 몰라. 사람들은 진짜 피해자한테는 조용해. 근데 너는 입이 너무 커. 입 큰 피해자는 없어. 고성이는 그 말에 입술이 하얘집니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쓸 수 있는 카드들을 하나씩 막아버립니다. 피해자, 사랑, 가족, 체면. 다 막습니다. 고성이가 펜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박진석이 아주 조용히 묻습니다. 너 엎드려서 빌 줄 알아? 고성이가 멈칫합니다. 그 질문 자체가 모욕이고 동시에 함정입니다. 고성이가 여기서 반발하면 본성이 드러나고 고성이가 여기서 굴복하면 끝까지 굴복할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고성이는 굴복을 선택합니다. 고성이는 일단 살아야 하니까요. 고성이는 일단 엎드리면 나중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보, 내가 빌게요. 박진석이 그 장면을 오래 보지 않습니다. 오래 보면 감정이 됩니다. 박진석은 감정 없이 더 잔인한 말을 던집니다. 빌지 마. 너는 빌 때도 연기하잖아. 너는 엎드려도 고개 속으로는 들고 있어. 그게 너라서 싫어. 나는 내가 진짜로 바닥에 닿는 순간이 보고 싶어. 고성이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힙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머릿속까지 모욕합니다. 박진석은 종이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칼을 하나 더 꺼냅니다. 녹음기요. 네 입으로도 해. 녹음. 고성희가 고개를 듭니다. 여보, 녹음까지. 박진석이 고성희를 보며 아주 차갑게 말합니다. 너는 입으로 살았잖아. 이제 그 입이 너를 죽이게 해.
너는 내가 한 말로 남들을 묶었지? 이제는 내가 한 말로 내 목이 묶일 차례야. 고성이는 그 말에서 소름이 돋습니다. 묶일 차례라는 말이요. 박진석은 단계별로 고성이를 묶어가고 있습니다. 고성이는 그걸 알아차렸는데요. 이미 늦었습니다. 고성이는 금고를 잃었고 줄을 잃었고 지금은 기록까지 남기고 있습니다. 고성이는 결국 녹음을 합니다. 그런데 고성이는 여기서 마지막 꼼수를 부립니다. 말투로 불가피함을 섞습니다. 자신을 조금이라도 피해자처럼 남기려고요. 박진석이 중간에 끊습니다. 그 톤 쓰지 마. 너는 톤으로 사람 속이는 애야. 지금 톤이 예쁘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뜻이거든. 내가 진짜일 때는 톤이 안 예뻐. 내가 진짜일 때는 욕심이 튀어나오지. 그 욕심 톤으로 다시 해. 고성이는 이를 악물고 다시 녹음합니다. 더 거칠게, 더 솔직하게, 더 위험하게요. 녹음이 끝난 순간 박진석은 확인만 하고 말합니다. 좋아. 고성이가 숨을 들이킵니다. 여보, 그럼 이제. 박진석이 웃지도 않고 길게 말합니다. 고성희의 희망을 밟아버리는 방식으로요. 이제 뭐. 내가 자백했으니까 내가 너를 용서할 거라고 믿었어. 너는 아직도 세상이 사과하면 끝이라고 생각해. 너는 사과로 끝낼 사람이 아니라 사과한 다음에도 끝까지 뒤통수 칠 사람이잖아. 그래서 나는 용서 안 해. 나는 정리해. 고성희는 이 순간부터 확신합니다. 박진석은 사랑 때문에 복수하는 게 아니라 원래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고 지금 그 냉정을 자기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희는 여기서도 끝까지 발버둥칩니다. 고성희는 발버둥칠수록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요. 박진석은 그 발버둥이 곧 증거가 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게 4단계로 이어집니다. 4단계 고성희가 역으로 이용하려 할수록 늪이 깊어지는 단계. 고성희는 며칠 동안 안과 밖을 오가며 버팁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완전히 내쫓지 않습니다. 그게 더 잔인하거든요. 완전히 내쫓으면 고성희는 피해자가 됩니다. 쫓겨났다로 동정 여론을 만들 수 있고요. 박진석은 고성희가 동정받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추해지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추해지면 사람들은 고성희를 버리니까요.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작은 틈을 줍니다. 아주 작게요. 예를 들어 고성희에게 한 번은 휴대폰을 돌려주는 척합니다. 정확히는 임시폰 같은 거였는데요. 고성희는 그걸 받는 순간 속으로 웃습니다. 봐. 결국 내 손에 뭘 쥐게 해주네. 그럼 나는 다시 줄을 잡으면 돼. 고성희는 바로 연락을 돌립니다. 누굴 직접 등장시키진 않지만 고성의 특유의 방식이 있잖아요. 나 힘들어로 시작해서 근데 너도 위험할 수 있어로 끝나는 방식. 고성희는 그렇게 공범을 만들려 합니다. 그런데 고성희가 첫 통화를 끝내자마자 폰이 이상하게 뜨거워집니다. 메시지가 이상하게 자동 저장이 됩니다. 고성희는 여기서 감이 옵니다. 이 폰은 덧칩니다. 고성희가 바로 박진석을 찾아옵니다. 여보, 이거 당신이. 박진석은 고성희가 그걸 눈치챌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놀라지 않습니다. 대신 모욕을 길게 던집니다. 눈치가 있네. 그래, 덫이야. 너는 덫을 줘야 들어오잖아. 그냥 길을 열어주면 너는 도망가서 또 남들 밟고 살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들어올 덫만 열어. 고성희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박진석이 고성희를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웃습니다. 그 웃음은 기쁜 웃음이 아니라 상대가 딱 예상대로 움직일 때 나오는 확신의 웃음입니다. 가만히 있지 마. 움직여. 너는 움직일수록 더 추해지니까.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나는 내가 어떤 쓰레기인지 더 많이 모을 수 있고 그 쓰레기들은 언젠가 내 얼굴에 다 붙을 거야. 고성희는 그 말에 소름이 돋는데요. 동시에 고성희는 여기서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래. 박진석이 나를 기록으로 묶으려 하면 나도 박진석을 기록으로 묶으면 된다. 고성희는 늘 상대방 방식을 훔쳐서 자기 무기로 만들던 사람이니까요. 고성희는 박진석을 흔들 약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회사 쪽, 체면 쪽,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쪽.
여기서 한우진이 아주 짧게, 그런데 꽤 치명적으로 등장합니다. 한우진이 집에 들어옵니다. 고성이가 예전에는 한우진에게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늘 똑같이 공부하고 운동하는 애라고 말해왔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고성희에게 한우진은 박진석을 흔들 수 있는 카드처럼 보이니까요. 고성희가 한우진을 붙잡습니다. 우진아, 너 요즘 왜 그래? 너 얼굴이. 한우진이 대답을 망설입니다. 그 망설임이 고성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고성희는 불안하면 더 조종하려고 합니다.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그때 거실에서 박진석 목소리가 날아옵니다. 짧게 끊지 않고 길게요. 고성희가 더 수치스럽게 들리게. 엄마, 너는 그 단어 입에 올릴 때 부끄럽지도 않냐? 너는 엄마가 아니라 관리자야. 애를 키운 게 아니라 애를 관리했지. 내가 지금 우진이 붙잡는 것도 걱정해서가 아니라 카드가 필요해서잖아. 고성희가 이를 악물고 돌아봅니다. 여보, 애 앞에서 지금. 박진석이 차갑게 말합니다. 애 앞에서? 그래, 애 앞에서 해야지. 너는 애 앞에서는 늘 착한 척만 했잖아. 애는 내 본성 알아야 돼. 애가 나중에 또 너 같은 인간한테 속지 않으려면. 고성희는 그 말에 얼굴이 하얘집니다. 너 같은 인간. 박진석은 고성희를 사람 명사로 부르지 않고 인간이라는 일반 명사로 깎아내립니다. 그게 모욕형 잔인함입니다. 상대 자존심을 개인에서 종류로 떨어뜨리는 거죠. 고성희가 한우진 쪽으로 다시 고개를 돌리는데요. 한우진 표정이 어둡습니다. 고성희는 그 어두움이 곧 틈이라고 느낍니다. 고성희는 틈을 보면 붙잡아야 사는 사람이니까요. 그때 박진석이 갑자기 말합니다. 우진이 자퇴했어. 고성희가 멈춰섭니다. 뭐요? 우진이가 자퇴를 했다고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길게 말합니다. 상대 자존심을 찢는 방식으로요. 그래. 너는 우진이는 늘 똑같다고 했지.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운동하고 똑같이 착하게 산다고.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아? 애 인생이 무너져도 너는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야. 너는 내가 쓰기 편한 애만 사랑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애만. 고성희는 순간 말문이 막히는데요. 고성희는 여기서 본성대로 튀어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버렸네. 박진석 미친 새끼. 어떻게 찾았어? 어떻게 찾았지? 그 욕이 튀어나오는 순간 고성희는 스스로 늪으로 한 발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고성희는 밖에서는 품위를 팔아야 하는 사람인데 안에서 이런 본성이 튀어나오면 박진석은 그걸 기록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박진석은 그런 고성희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봐. 이게 너야. 밖에서는 사모님 흉내, 안에서는 욕설. 그 두 얼굴로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는지 이제는 네가 네 입으로 보여줘. 계속 더 보여줘. 그래야 사람들이 네 정체를 믿으니까. 고성희는 숨이 가빠집니다. 고성희는 한우진을 바라봅니다. 한우진이 자신 편이 되어주길 바라고요. 고성희는 한우진을 붙잡으면 박진석을 흔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성희가 한우진에게 말합니다. 우진아, 너 왜 자퇴했어? 엄마가. 한우진이 작게 말합니다. 엄마, 지금 그 말이 나와요? 그 한마디가 고성의 가슴을 찌릅니다. 고성희는 순간 흔들리지만 바로 다시 붙입니다. 착각이죠. 아직 애는 나를 완전히 버리진 않았다. 내가 잘 달래면. 고성희는 한우진을 따로 부르려고 합니다. 그 순간 박진석이 고성의 뒤에서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계속해. 더 해봐. 내가 애한테 어떤 엄마인지 내 입으로 더 보여줘. 고성희가 돌아서며 쏘아붙입니다. 당신이 이런 식으로 애까지 끌어들이면 당신도 다치잖아. 박진석이 한 발 다가오며 말합니다. 너는 지금도 너도 다친다로 나를 협박하네. 근데 나는 다치지 않아. 나는 너랑 같이 늪에 안 들어가. 늪은 너 혼자 들어가는 거야. 너는 늘 같이 끌고 들어가서 살아남았지? 이번엔 안 돼. 이번엔 너 혼자. 고성희는 그 말에 공포를 느낍니다. 고성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혼자거든요. 고성희는 혼자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혼자면 가면이 벗겨지니까요. 고성이는 그날 밤 한우진을 따로 붙잡습니다. 대충 달래고 울고 엄마인 척합니다. 이때 고성이는 진짜로 착각합니다. 내가 우진이만 내 편으로 만들면 박진석이 흔들릴 거야. 결국 박진석은 가족이 약점이니까. 고성이가 말합니다. 우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한우진은 고성이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말합니다. 미안하면 왜 지금까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고성이는 그 질문에 답을 못합니다. 답을 하면 본성이 드러나니까요. 고성이는 결국 우회합니다. 엄마도 힘들었어. 그때 박진석이 뒤에서 나타납니다. 언제부터 들었는지 모르게요. 이게 박진석의 심리전입니다. 상대가 가장 연기하고 싶을 때 가장 찔릴 타이밍에 나타납니다. 박진석이 말합니다. 힘들었어? 너는 힘들 때마다 남을 힘들게 만들던 애야. 내 힘듦은 늘 남을 밟고 올라가는 핑계였지. 고성이가 박진석을 노려봅니다. 당신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박진석이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뭘 원하는지 알아. 너는 내가 너를 다시 안아주길 원하지. 미안하다 한마디만 하면 너는 다시 사모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지. 근데 나는 너를 다시 안아주지 않아. 왜냐하면 너는 안아주면 다시 물어뜯거든. 나는 내 버릇을 너무 잘 알거든. 고성이는 여기서 끝까지 반격하려 합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이 덫을 놓으면 덫을 역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협박을 꺼냅니다. 좋아요.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나도 입 열 수밖에 없어. 박진석이 고성이를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그 말 기다렸어. 고성이가 굳습니다. 박진석이 이어서 말합니다. 고성이가 도망갈 수 없게. 너는 결국 그 말하더라. 너는 마지막엔 늘 협박으로 끝내. 근데 너는 아직도 모르는 게 있어. 협박은 상대를 묶는 게 아니라 너를 묶어. 너는 입 열면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부터 내가 뭘 할 의도가 있었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야. 그걸 나는 딱 원했고 너는 지금 내 발로 들어왔어. 고성이는 입술이 하얘집니다. 고성이는 그제야 느낍니다. 박진석은 덫을 놓는 사람이 아니라 고성이가 들어올 덫만 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반격할수록 늪에 더 들어가고요. 발버둥쳐. 너는 발버둥칠수록 더 추해져. 내가 추해지면 내가 붙잡고 있던 사람들은 네 손을 놓아. 그게 네 벌이야. 너는 사람을 붙잡아서 올라섰지. 이제는 사람들이 네 손을 놓는 걸 네 눈으로 봐. 고성이는 그 말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런데도 고성이는 끝까지 내가 뒤집을 수 있다를 놓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놓는 순간 죽으니까요. 그런 고성이를 박진석은 마지막 단계로 데려갑니다. 5단계 고성이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방식으로 공개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박진석은 시끄럽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마지막에 오히려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질수록 상대는 더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감정이 아니라 결심이 느껴지니까요. 고성이는 어느 날 박진석에게서 짧은 말을 듣습니다. 오늘 저녁 나와. 고성이는 그 말에서 또 희망을 봅니다. 그래, 결국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네. 체면 때문에라도 완전히 자르진 못해. 고성이는 체면을 믿습니다. 고성이는 체면으로 살았으니까요. 고성이는 준비합니다. 옷도 표정도 말투도. 고성이는 이런 자리에 나갈 때 늘 완벽합니다. 완벽해야 사모님이 유지되니까요. 그런데 고성이는 집을 나서려는 순간부터 이상함을 느낍니다. 고성이가 차를 부르려고 하는데 차가 오지 않습니다. 고성이가 기사에게 연락하려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고성이는 걸어서 나가야 합니다. 그 걸어서라는 상황 자체가 고성이를 망신주는 장치입니다. 고성이는 걸어서 어디를 가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고성이가 박진석을 쳐다봅니다. 여보, 이게 무슨... 박진석이 말합니다. 고성의 자존심을 찢는 방식으로. 너는 차에서 내릴 때마다 사모님인 척했지. 사람들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근데 오늘은 걸어서 가. 네 발로 네가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는지 네 발로 보여줘.
고성이는 그 말에 숨이 막힙니다. 하지만 또 착각을 붙입니다. 그래도 같이 나간다. 같이 나가는 건 고성이는 끝까지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저녁 자리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시선입니다. 고성이는 그 시선이 자기 편이길 원했고 박진석은 그 시선이 고성이를 찍길 원했죠. 고성이가 들어서자마자 느낍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릅니다. 웃음이 얇고 인사가 짧고 손이 차갑습니다. 고성이는 직감합니다. 박진석이 이미 던졌습니다. 무언가를요. 고성이가 박진석 옆에 바짝 붙어 속삭입니다. 여보, 당신이 뭘 했는지 나 알아요. 박진석이 고성이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주 차갑게 그리고 길게요. 알아? 알면 좋지. 너는 아는 게 늦어서 늘 문제였거든. 너는 늘 남들한테는 빠르게 칼 꽂고 정작 너한테 칼 돌아오면 늦게 알아차려. 그래서 오늘도 늦게 알아차려. 늦게 알아차린 만큼 더 창피할 거야. 고성이는 여기서도 피해자 프레임을 꺼냅니다. 고성이는 그것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용당했어요. 저는 강요받아서. 그 순간 박진석이 고성이를 딱 끊습니다. 모욕형으로요.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해. 너는 피해자 연기할 때 제일 잘하잖아. 근데 내가 연기 잘하는 걸 사람들이 모를 줄 알아? 사람들은 너처럼 연기 잘하는 애를 제일 싫어해. 왜냐하면 자기도 속았던 기억이 떠오르거든. 고성이는 얼굴이 하얘집니다. 고성이는 여기서 울고 싶습니다. 울면 동정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박진석은 울자리도 빼앗습니다. 울지 마. 너 울면 더 더러워. 너는 울면서도 계산하잖아. 울음이 내 진심이 아니라 기술이니까. 고성이는 숨이 막힙니다. 그때 박진석이 조용히 아주 간단한 행동을 합니다. 말이 아니라 자료를 꺼냅니다. 고성이가 1단계에서 뺏긴 서류와 3단계에서 고성의 입으로 만든 기록들입니다. 사람들 앞에 종이가 돌고 화면에 음성이 흘러갑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고성의 서명과 고성의 목소리는 고성이가 부정할 틈을 없애버립니다. 고성이는 입을 열어 반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성이가 입을 여는 순간 박진석은 심리전으로 한 방 더 넣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말이죠. 말해봐. 여기서. 네가 얼마나 더 추해질 수 있는지. 고성이는 입술이 떨립니다. 말하면 더 불리해지고 안 말하면 사람들이 인정으로 받아들이죠. 고성이는 이 선택지에서 미칩니다. 고성이는 결국 가장 위험한 걸 꺼냅니다. 엄마 프레임입니다. 고성이는 엄마라는 단어를 들이대면 사람들이 망설일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엄마예요. 저는 제 아이를 지키려고. 박진석이 바로 끊습니다. 엄마. 너는 엄마라는 말로 사람들 마음을 협박하지. 근데 너는 엄마가 아니라 네 욕심을 아이로 포장한 사람이야. 고성이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힙니다. 아이로 포장. 박진석은 고성이가 마지막에 기대는 것까지 찢습니다. 한우진이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고성이는 한우진을 보며 마지막 희망을 잡습니다. 그래, 우진이가 내 편을 들어주면 박진석도. 고성이가 한우진을 부릅니다. 우진아, 엄마 좀. 한우진이 고성이를 바라보고 말합니다. 길지 않게 하지만 뼈가 있는 한마디요. 엄마가 진짜 엄마였으면 지금 여기까지 안 왔어요. 고성이는 그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박진석이 시킨 말처럼 들리지 않거든요. 한우진의 말에는 피로가 있고 체념이 있고 오래된 서운함이 있습니다. 고성이는 이걸 반박할 수 없습니다. 반박하면 더 추해지니까요. 박진석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박진석이 고성희에게 마지막 통보를 합니다. 고성희가 다시는 사랑으로 번영 못하게요. 고성희, 너는 아직도 내가 널 사랑해서 이러는 거라고 착각하지? 아니야. 사랑이면 이렇게 못해. 사랑이면 상대를 사람으로 보거든. 근데 나는 너를 사람으로 본 적 없어. 너는 내 옆에서 사람인 척한 거고 나는 그 척을 이제 치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무슨 표정을 해도 소용없어. 울어도 웃어도 빌어도 협박해도. 너는 이미 끝났어.
고성이는 여기서 마지막 발버둥을 칩니다. 고성이는 마지막엔 늘같이 무너지기 카드를 씁니다. 좋아요. 당신이 나 이렇게 만들면 나도 다 말할 거예요. 나도 당신을. 박진석이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보기 뒤의 심리전, 상대가 스스로 멈추게 만드는 말이죠. 해봐. 근데 알아도 내가 입 여는 순간 너는 더 깊이 들어가. 너는 지금까지 입으로 사람 묶었지? 오늘은 그 입이 내 목줄이야. 내가 말할수록 내가 더 갇혀. 고성이는 입을 다뭅니다. 고성이는 깨닫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폭로할 기회도 이미 계산해 놨습니다. 고성이가 폭로를 시도하면 박진석은 그 폭로를 협박 의도로 묶을 수 있고 그 순간 고성이는 더 추해집니다. 고성이는 폭로하지도 못합니다. 그게 5단계의 무서움입니다. 상대가 마지막 무기까지 못 쓰게 만드는 정리.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고성이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주 냉정하고 아주 야박하게요. 너는 내 집에서 나간 게 아니야. 내 인생에서 나간 거야. 너는 내 이름으로 올라섰지? 이제 그 이름 너한테 금지야. 너는 고성희로만 살아. 내가 만든 더러움 내 이름으로 다 받아. 고성이는 그 말에 다리가 풀립니다. 고성이는 돈이 끊긴 것보다 연락망이 끊긴 것보다 사모님이 끊긴 것보다 이름이 금지되는 게 더 무섭습니다. 고성이는 이름으로 살았거든요. 고성이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진짜로요. 당신 나 사랑했던 거 아니었어? 박진석이 대답합니다. 단답이 아니라 고성의 마음을 완전히 꺾는 길이로요. 사랑. 너는 사랑을 핑계로 사람들 마음을 훔쳤지. 근데 나는 핑계 안 돼. 나는 그냥 정리해. 나는 너를 사랑해서 복수하는 게 아니라 너를 더럽다고 판단해서 치우는 거야. 그게 다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지. 그게 다. 고성이는 그 순간 착각이 완전히 깨집니다. 박진석은 다시 돌아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고요. 고성이는 그 냉정함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착각으로 덮고 살았던 겁니다. 고성이는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려 합니다. 고성이는 습관적으로요. 나는 안 죽어. 나는 다시 올라가. 고성이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고성이가 다시 올라가려는 그 습관까지도 마지막으로 짓밟습니다. 일어나지 마. 너는 일어나면 또 남들 밟을 거잖아. 너는 바닥에서 끝까지 기어. 내가 기어다니는 걸 사람들이 봐야 내가 어떤 인간인지 확실히 알거든. 고성이는 눈물이 올라오는데요. 박진석은 그 눈물마저 모욕합니다. 울어도 돼. 근데 울 때도 잊지 마. 내 울음은 내 편이 아니야. 내 울음은 오늘부터 내 죄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소음이야. 고성이는 그 말에 숨이 끊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내가 숨겨둔 게 하나 더 있었지. 고성이는 아직도 완전한 끝을 믿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꼭 마지막에 하나를 숨깁니다. 고성이는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돌아가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려 합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박진석이 안에서 또 잘라냅니다. 시작과 똑같이요. 더 잔인하게요. 발 치워. 너 같은 거 여기 묻히기 싫어. 고성이는 문 앞에서 멈춥니다. 맨발이었던 첫 장면과 겹치는데요. 이번엔 더 처절합니다. 처음엔 고성이가 착각으로 버텼지만 지금은 착각이 깨졌으니까요. 고성이는 그제야 알게 됩니다. 박진석의 복수는 감정 폭발이 아니라 단계별 정리였다는 걸요. 첫 칼은 고성이가 숨겨둔 금고를 압류해서 목줄을 뽑았고 두 번째 칼은 고성희의 돈과 통로를 끊어 사모님 자리를 지웠고 세 번째 칼은 고성의 입으로 기록을 만들어 고성의 말 자체를 덫으로 바꿨고 네 번째 칼은 고성이가 역으로 이용하려는 순간마다 늪을 더 깊게 만들었고 다섯 번째 칼은 고성이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방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아니야, 끝이 아니야. 내가 다시. 그런데 박진석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성이는 다시 움직일 거고 다시 말을 할 거고 다시 발버둥 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발버둥이 고성이를 다시 살리는 게 아니라 고성이를 더 깊이 묶을 거라는 것도요. 박진석은 문 뒤에서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를 남깁니다. 이건 모욕이기도 하고 심리전이기도 합니다. 고성이가 평생 붙잡았던 환상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말이요. 고성이, 너는 이제부터 나 없이 살아. 내가 내 이름으로 버틸 수 있는지 한번 해봐. 고성이는 그 말에 숨이 멎습니다. 그리고 그 숨 멎는 순간에도 고성이는 또 생각합니다. 그래, 해보자. 나도 방법은 있어. 그 생각이 바로 늪입니다. 고성이는 그 늪 위에 서 있고요. 박진석은 늪 바깥에서 고성이를 내려다봅니다. 고성이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 위해 발을 떼려는 순간 문 안에서 박진석 목소리가 아주 조용히 한 번 더 나옵니다. 참, 잊지 마. 내가 숨겼던 건 금고가 끝이 아니잖아. 고성이가 그 말에 몸이 굳습니다. 박진석이 또 알고 있어? 고성이는 그제야 진짜로 공포를 느낍니다. 박진석의 정리는 5단계로 끝났는데요. 고성이가 숨겨둔 마지막 한 장을 박진석이 이미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고성이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또 어떤 늪을 열어버릴지 고성이는 아직 모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